안녕하세요. 저는 IDSL 석사과정 강희범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기존 소프트맥스 어텐션에서 발생하는 어떤 연산 메모리 병목을 해결해서 실제 대부분의 LLM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셀프 어텐션 가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22년 유립수에서 발표됐고요. 사이테이션 수는 2425회입니다. 일단 발표는 백그라운드에서 모티베이션, 백그라운드 컨트리뷰션 말씀드리고 플래시 어텐션의 상세 메소드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컨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LM이 현재 많이 엄청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LLM은 일단 모델 사이즈도 크고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시퀀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특이한 연산 때문에 이제 원래 시퀀스 랭스가 이렇게 4개라면 중간에 Q랑 K를 곱해준 이 연산으로 인해서 시퀀스 랭스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 복잡성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시퀀스가 뭐 이니셜하게 4개였다면 그 추론을 반복할 때마다 시퀀스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에는 점점 시퀀스 랭스가 늘어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메모리 보틀렉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쿼리랑 키랑 밸류 캐시를 저장을 하는데 이 캐시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n제곱, 컨스트랭스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리포머, 퍼포머 이렇게 두 논문이랑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생하는 이 QK 연산을 다른 식으로 좀 생략을 하건 연산 순서를 바꿔가지고 n에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수준의 연산 복잡도로 완화를 합니다. 이제 이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델을 처음 다시 훈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의외로 실질적인 하드웨어 가속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퍼포머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기법인데요. 파인 튜닝이 필요하고 얘네도 실질적인 하드웨어 가속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플래시 어텐션 논문에서는 트레인 프리 하고 실질적 하드웨어 가속이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왜 안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인풋 아웃풋 어웨어한 어텐션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기법은 이 QK 연산 대신에 K랑 V를 먼저 곱하는 식으로 연산을 구성을 해서 연산 복잡도를 낮추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리니어 어텐션, 리니어 컴플렉시티 어텐션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n제곱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LLM 모델 자체는 크게 프리필 스테이지랑 디코딩 스테이지로 추론 과정이 나뉘게 됩니다. 이제 프리필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풋 토큰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그 일반적 LLM은 커서 어텐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어텐션 맵이 전체 이렇게 생겼었다면 여기에 다이애고널 성분 위쪽은 다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함으로써 다 0으로 보내게 되고요. 이제 어쨌거나 전체 쿼리, 전체 키, 전체 밸류에 한 번에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 잼 연산 위주입니다. 따라서 좀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 하고요. 근데 프리필 스테이지는 처음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LLM 추론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좀 연구자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코딩 스테이지는 오토레그레시브 디코딩 방식을 사용할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단계 인풋의 출력인 Y2를 다음 단계 인풋으로 이어서 사용을 해서 점점 인풋 랭스가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 스텝의 아웃풋은 결국엔 다음 단계 인풋으로 사용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풋 쿼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거 하나만 받으면 되지만 키랑 밸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캐싱으로 저장한 애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퀀스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KV 캐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 방식은 쿼리는 벡터고 이제 키랑 밸류가 매트릭스므로 이제 젠부이 연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산량은 인텐시브하지 않지만 키랑 밸류 캐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모리 인텐시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LLM
추론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이 GPU 메모리 하이어키, GPU의 어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GPU는 가장 그 핵심 연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입니다. SM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이제 대부분의 뭐 매트릭스 곱이라든 이제 텐서 곱이라든지 아니면 텐서 뭐 엘리멘트와이즈 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듈이고요. 일반적으로 32개의 프로세스 스레드로 이루어진 워프라는 프로세스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SRAM으로 구성된 에런 캐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그러니까 엄청 큰 메모리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리 사이즈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런 캐시들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L2 캐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HBM을 사용을 하고 1.5TB per sec로 꽤나 빠르지만 결국엔 SRAM 대비해서는 현저히 느린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램 메모리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건 이제 그 호스트 PC 쪽에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인데 굉장히 느립니다. 그 대신 이제 엄청 큰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지만 굉장히 느려서 결국에는 D램 캐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L2 캐시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제 인퍼런스 가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어텐션의 결국엔 컨트리뷰션은 이 인풋 아웃풋 어웨어 베이스드 익섹트 어텐션, 그러니까 어텐션 근사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의 어텐션 연산을 진행을 하면서 IO 어웨어하게 최적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SRAM과 HBM, 그러니까 L1 캐시와 L2 캐시 간의 리드라이트 횟수를 줄이는 블록 타일링 기법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산 단수나 어프로크시메이션 없이 기존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셀프 어텐션 최적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어텐션 맵에 스펠시티를 적용을 하는 이제 버터플라이 스펠시티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일부 블록의 어텐션 연산을 스킵하는 방법 또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플래시 어텐션보다 더 빠른 어텐션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두 기법을 통해서 일단 현재 이 결과는 이제 그냥 베이스 플래시 어텐션 결과긴 한데 버트라지에서 15% 빠른 학습 속도 달성하고 GPT-2 계열 모델에서 3배 빠른 학습 속도를 달성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플래시 어텐션에서는 결국에는 기존 셀프 어텐션의 소프트맥스 연산을 어떤 식으로 타일링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셀프 어텐션 연산은 쿼리와 트랜스포즈드 키의 행렬 곱을 진행을 하고요. 이때 연산량은 결국에는 쿼리 키의 곱이 시퀀스 랭스 제곱에 비례하는 이러한 쉐입이 되기 때문에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맵에 그대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게 되므로 연산 복잡도는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 매트릭스를 곱해 줌으로써 그 n times d 연산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연산을 진행할 때마다 이 쿼리 키 매트릭스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를 결국에는 HBM에 다시 또 라이트하고 다시 또 리드해서 파셜하게 소프트맥스 적용하고 다시 또 라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HBM 액세스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맥스 연산의 특성을 활용하면 타일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원래 한 번에 진행하던 이런 연산들을 일단은 각각 m은 이제 맥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fx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모든 값들을 다 맥스 값으로 빼줘서 0 이하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익스포넨셜 연산을 취하는 함수가 fx고요. lx는 해당 fx들의 연산 결과를 더하는 연산이고 결국엔 소프트맥스는 익스포넨셜한 값을 익스포넨셜한 썸들로 나눠지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을 타일링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먼저 x를 x1과 x2 그러니까 각각의 블록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전체 x의 맥스는 이렇게 x1과 x2의 맥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건 역으로 x1끼리 맥스를 구한 거 x2끼리 맥스를 구한 것을 다음번 맥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익스포넨셜하게 값들을 변환해주는 이 fx도 일단 먼저 x1에 대한 fx와 x2에 대한 fx를 연산한 다음 파셜하게 익스포넨셜 값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이 함수에서 m1 max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쇄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x 전체의 최대값인 mx에 대해서 빼주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익스포넨셜 값에 대한 썸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L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익스포넨셜 시프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익스포넨셜 함수나 이런 것들을 블록 단위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한 값을 단순히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소프트맥스 연산을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연산 자체는 늘어나는데요. 이제 그 대신 HBM 액세스를 줄여서 이 연산 전체를 한 번에 Q 블록, 키 블록, 밸류 블록 로드만으로도 최종 아웃풋 출력까지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HBM 리드라이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워드 스테이지가 완료됐다고 했을 때 백워드 스테이지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하나에 대해서 이제 본 연구는 최종 아웃풋만 이제 이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에런 캐시입니다. 에런 캐시에 라이트하고 블록별 쿼리 키가 따로 저장돼 있는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블록별로 이제 파셜 그 QK 곱인 P와 QK 곱인 S와 그 익스포넨셜 값만 적용된 P를 계산해서 QK 그레디언트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다 잘못됐지만 이제 실질적인 연산량은 좀 늘어날 수 있으나 결국엔 에런 캐시 즉 HBM 접근은 줄어들기 때문에 하드 에피션트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쿼리랑 키 이제 밸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 블록별로 타일링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각각 디멘션이나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정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현재 이해하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먼저 스킵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이너루프로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을 먼저 로드한 다음에 그 로드한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키에 대해서 이너루프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설명드리면 먼저 일단은 전체 for 루프에 대해서 키랑 밸류 타일을 로드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세부 쿼리 타일 하나 로드를 한 다음에 쿼리 키 곱을 진행을 하게 되고 쭉쭉쭉쭉 이제 로우맥스랑 익스포넨셜 값을 곱한 다음에 그 L 그 썸 값도 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O 값까지 곱하는 식으로 파셜 썸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값들을 이제 쿼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계속 서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행렬곱 자체는 두 개의 그 파셜하게 그러니까 엘리멘트들을 곱한 다음에 그 엘리멘트들을 더하는 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블록별로 엘리멘트를 곱하고 그 파셜섬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음 블록끼리 또 곱을 해서 그 파셜섬에 이터레이티브하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쿼리랑 밸류 블록은 한 번 로드되고 모든 쿼리에 대해서 연산을 마치면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것과 달리 얘네는 한 번 연산을 진행을 할 때마다 HBM 리드라이트가 필요했다면 이 방법을 통하면 블록별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한 번의 HBM 리드만으로도 완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플래시 어텐션의 기본 연산이 완료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안하는 건 플래시 어텐션의 블록 스페어스 플래시 어텐션입니다. 기존 플래시 어텐션에서 좀 더 그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제안된 방법이고요. 그 스펠시티를 강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 이제 픽셀레이티드 버터플라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러한 스펠시티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버터플라이 스펠시티 마스크 논문에서는 뭐 어떠한 뭐 특성 활용하고 로우랭크 뭐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로스가 적은 이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어텐션 맵에 씌운다고 가정을 하고 블록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윈도우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안에 스킵하면 안 되는 값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체 값을 스킵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값을 스킵해도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연산을 아예 스킵을 하고 파셜 썸에는 0값만 더해주게 되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파셜하게 어떠한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for 루프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논스킵일 경우 이 해당 부의 핵에 맞는 마스킹을 따로 적용을 해서 똑같이 플래시 어텐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해당 구간에 대한 어떤 어텐션 연산들은 다 스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연산 가속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익스페리멘탈 리절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된 논문이어서 모델은 GPT-2랑 버트 라지만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하드는 A100을 사용을 했습니다. 배치마크로는 LRA랑 이제 패스X 태스크, 오픈FTXT의 퍼플렉시티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사이즈랑 스펠시티에 따른 성능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셀프 어텐션 대비 보실 수 있다시피 G플롭스는 늘어나나 결국에는 HBM 리드라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인프런스 가속이 거의 7배, 6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블록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런타임과 HBM 액세스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록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HBM 액세스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나 런타임은 특정 구간 이후에서 세츄레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한 두 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컴퓨테이셔널 보틀렉,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연산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보틀렉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런타임이 일정 수준에서 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터플라이 그 마스크의 스펠시티에 따른 스피드업인데요. 결국에는 논지로 블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덴스 플래시 어텐션과 유사한 그런 그 레이턴시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버터플라이 마스크 논문에서는 스펠시티 레이트를 조절하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플래시 어텐션에서 어떤 식으로 논지로 블록의 비율을 조절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 스피드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버트 라지 모델에서 일단 가장 그 나이브한 어텐션 방법인 ML퍼프 대비 15% 이상의 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GPT-2 모델에서는 1K 컨텍스트 랭스 훈련에서 동일 모델 대비 이제 이렇게 스몰에서는 최대 3.5배, 미디움에서도 거의 유사한 3배 정도의 트레인 스피드업을 보였고요. 컨텍스트 랭스를 강제로 이제 4K까지 늘려서 훈련하여도 결국에는 기존 모델, 그러니까 기존 방법의 1K보다도 거의 1.3배 스피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결국에는 컨텍스트 랭스는 4배나 증가하였으면서도 1K 컨텍스트 랭스 기존 훈련보다 1.3배의 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리니어 컴플렉시티 어텐션들과의 성능 비교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퀀스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래시 어텐션과 블록 스페어스 플래시 어텐션의 그 레이턴시 양상입니다. 이제 기존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는 700개 컨텍스트 랭스 전까지는 이제 우수한 스피드업을 달성하나 이후에는 나머지 리니어 컴플렉시티 어텐션들에게 역전을 당하고요. 블록 스페어스 어텐션은 다른 어텐션 기법들 대비해서 항상 그 가장 빠른 스피드업을 보여줍니다. 메모리 UGD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텐션 대비 그 두 어텐션 기법 모두 20배 가까이 적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림포머 그 이제 리니어 콤플렉시티 어텐션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적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롱레인지 어레나 LRA 벤치마크에서도 결국에는 에버리지 스코어를 보시면은 플래시 어텐션은 가장 높은 에버리지 스코어를 달성을 하면서 스피드업은 2.4배 가까이 달성을 하고 블록 스페이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기법들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2.8배 가속까지 보여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컨클루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거나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플래시 어텐션이란 블록 타일링 기법을 활용해서 HBM 액세스를 최소화해서 연산 가속을 이루는 기법이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백워드 연산 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텐션 맵으로부터 한 번에 그 퀄이랑 키의 그레디언트를 연산하는 방법 또한 제안해서 결국에는 HBM 액세스를 최소화시키는 방법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블록 스펠스, 그러니까 스펠시티를 강제로 적용을 해서 일부 블록의 어텐션 연산을 스킵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서 플래시 어텐션보다 더욱더 빠른 스피드업을 달성하면서 성능 저하는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트 라지에서는 15%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을 하고 GPT-2에서는 3배 가까이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래 제한되었던 그 리니어 컴플렉스 어텐션들보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